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리아 르네젠 중학교 1학년 김주은입니다. 오늘 1차, 2차 산업혁명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수공업 주의 생산 형태 공업과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소규모 수공 생산하는 방식에서 대규모 공장제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생산성 증대와 자본주의의 체제를 성립시킨 산업상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의 경제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1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대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윌리엄과 조커릴이라는 두 영국인이 1807년경 벨기에 리에주에서 기계를 갖춘 공장의 문을 연 것을 계기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의 특징으로는 그동안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철과 강철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석탄과 증기기관이라는 동력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방적기나 방직기가 발달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증기기관차와 증기선도 등장해 운송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먹을 것을 스스로 생산했다면 이 시대에는 먹을 것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층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농경지와 멀리 떨어진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 계급이 새로 등장합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공장 근로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1차 산업혁명은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향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석탄 사용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오염된 폐수와 비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농업 가축들의 생태나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받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1차 산업혁명의 단점과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산업혁명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전기의 대명사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2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세기를 전후하여 전개된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펼쳐졌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라고도 불리며 공업의 매뉴얼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증기기관의 특성으로 기계 구동의 효율이 낮았던 1차 산업혁명에 비해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설비를 가동하였기 때문에 동력 정달에 대한 한계점을 높여주었고, 누구나 쉽게 기계를 조작하여 생활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소년이나 여성들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본가들은 낮은 임금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기계 설비 가동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혁명의 때에 사용하지 않았던 많은 천연자연과 합성원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에너지 지원을 개발했습니다. 20년 후반 들에서는 기계와 컴퓨터 등의 분야가 발달하므로 IT 산업 발전, 자동화 공정이 실용화되었습니다. 미국 토머스 에디슨의 발명품들이 이 시대에 개발되었고, 그 외에 이 시대에 주목할 만한 발명품들은 증기동력으로 회전하는 인쇄기로 인해 많은 도서 관행물 보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 필드사의 자동차 보급으로 교통수단 변화였습니다. 그전처럼 귀족만 자동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자동차를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발전으로 수많은 인구가 물질적 빈곤 탈피를 할 수 있었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2차 산업혁명이 다른 산업혁명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대부분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차, 2차 산업혁명에 대해 간단히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하영화입니다.
저는 3차 산업혁명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소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차 산업혁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시기와 특징과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차 산업혁명의 발명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3차 산업혁명의 시기는 20세기 후반을 기반으로 1940년부터 1980년 정도입니다. 특징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의 생성과 가공과 공유의 기능케 하는 정보기술 시대의 개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3차 산업혁명의 발명으로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일부분인 트랜지스터는 1977년에 벨 연구소의 바딘 브래튼 셔클리가 공동으로 발명했습니다. 반도체는 1960년대 후반으로 전두유망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입니다. 다른 1차, 2차 산업혁명에 비해 3차 산업혁명은 많은 분들이 경험했으므로 익숙한 느낌을 드실 텐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컴퓨터가 이끈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유행시킨 사람이 제러드 리브칸이라는 저명한 미래학자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원래 컴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특히 천문학 분야에서는 별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하룻밤에 만원경 한 대가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각각의 별을 확인하고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각도가 얼마가 되는지 모두 계산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계산하던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칭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버드 대학 천문대 같은 경우 컴퓨터라고 불리는 계산하는 여자들이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본격화된 것은 맨하튼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계산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계산하는 여성들도 컴퓨터라고 지칭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계산하는 사람들이 계속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컴퓨터 한 대가 단독으로 쓸 때는 별 의미가 없었지만 이 컴퓨터 안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인터넷이라고 월드 와이드 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고받는 정보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또 다른 말로 인포메이션 레볼루트, 즉 정보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을 발표할 이다니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진흥화 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밑에 목록을 순서대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물리학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 방식의 혁신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급격한 산업 생산력의 증대로 사회 경제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의 등장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를 잃는 등과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또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자동화 기술의 확산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과 사회 구조의 변동을 가져온 현상을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에 기반하여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와 전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개편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특징들로 이러한 효과를 얻는다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은 어떤 효과를 줄까요? 4차 산업 주요 기술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사물인터넷은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로봇공학이 합쳐져 스마트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봇공학은 로봇공학과 생명과학이 합쳐져 병원 자동화 로봇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재활치료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D 프린팅은 3D 프린팅과 바이오 기술이 합쳐져 인공장기를 만들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D, 즉 이미지와 달리 3D, 3차원적 그래픽과 바이오 기술로 인공장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오 기술은 생명현상, 생명기능 그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의학 정보가 합쳐져 개인 맞춤 의료에 큰 효과를 보는데 이것은 많은 데이터와 AI, 의학을 더해 인간보다 더 정확히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동차가 합쳐져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발명했는데 이것은 차량의 센서, 즉 사물인터넷을 달아 AI가 판단해 무인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이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은 기술들이라면 현실화된 기술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파워슈트. 이것은 90kg의 중량을 들어올리는 기술인데 이것은 제2의 신체를 제공할 수 있고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키바. 이것은 운송 비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백스터. 이것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물건을 포장하는 등의 반복 작업을 처리합니다. 저렴하며 쉬지도 먹지도 않고 24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왓슨. 이것은 대량의 자료를 토대로 새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해 의학 저널, 암 시나리오, 개인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치료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이 기술들은 인간의 신체 기능과 지능을 강화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입니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기계와 차별화되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입지를 위축시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영원성에 도전하고 불멸을 연구하는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창조 영역에 도전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것은 신화 속에만 있었으나 AI와 같은 인간과 비슷한 것을 만드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과거에는 기도해야만 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기술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팔이나 인공조직, 스마트폰 등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히 인공지능, 자유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더 편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을 신의 자리에 세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전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조장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시대의 산물인 온라인을 잘 활용해 오히려 복음의 도구, 선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IM 선교회의 온라인 교육과 글로리아 리뉴젠 공동체의 훈련을 발판 삼아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키워 기독교 공동체를 더 양성하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 글로리아 리뉴젠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